여러분, 만약 수백 년 전 쓰인 한 권의 역사책이 미래의 거대한 재앙을 정확히 예언하고 경고했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조선 건국 100년이 흐른 어느 날, 이 땅에는 바로 그러한 신비로운 힘을 지닌 역사서가 편찬되었습니다. 이 책은 다가올 비극을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섬뜩한 경고는 당시 사람들의 외면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결국 나라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는 참담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 책은 무엇이었으며 대체 어떤 재앙을 미리 보았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 나열을 넘어 역사의 기록이 어떻게 미래의 운명을 비추는 놀라운 거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경고를 우리가 외면했을 때 어떤 비극이 닥쳐오는지를 한 편의 추리극처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준엄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깊은 울림을 함께 찾아 떠나보시죠.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굳건히 뿌리내리던 시기, 성종 임금은 무척이나 중요한 과업을 지시했습니다. 바로 고려는 물론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방대한 우리 역사를 총망라하는 대규모 역사서의 편찬이었죠. 수많은 학자들이 밤낮으로 서고에 파묻혀 고문원들을 뒤적이고 붓을 들어 꼼꼼하게 기록하며 때로는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지 쌓인 서고의 공기 속에서 그들의 땀과 열정은 한 권의 위대한 책으로 응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85년 조선의 역사 정신이 집약된 역작 동국통감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연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동국통감은 선대 왕조가 왜 흥하고 쇠했는지, 어떤 정책이 백성을 이롭게 하고 어떤 실책이 나라를 위태롭게 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며 후대 왕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즉, 지나간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미래를 위한 지혜와 경고를 발견하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마치 과거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통해 다가올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종의 미래 예보서와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종 임금 역시 이 책을 통해 깊은 사색에 잠기며 나라의 앞날을 고민했을 겁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고대 국가들의 흥망성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영웅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통치자들의 실책, 그리고 밀란과 외교적 실패 등 수많은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후손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국통감의 편찬 이후 조선은 서서히 그 경고를 잊어가는 듯했습니다. 대륙 너머 명나라는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동쪽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전국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강력한 인물이 등장해 천하를 통일하며 이웃 나라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위협이 점점 고조되는 시기였죠. 하지만 조선 내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조정에서는 당파 간의 싸움, 즉 당쟁이 끊이지 않아 국론은 분열되고 국방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변방의 성벽은 허물어져 가고 병사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 나태해졌으며 무기 또한 녹슬고 낡아갔습니다. 마치 동국통감이 경고했던 망국의 징조들이 그림자처럼 서서히 드리워지는 듯한 모습이었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역사서는 이제 먼지 쌓인 서고 한 구석에 놓여 그저 오래된 고문서로 취급되거나 펼쳐진 페이지 옆으로 무관심한 대신들의 모습만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역사의 준엄한 경고가 잊혀가는 시대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먼지 쌓인 서고 한 구석에 놓인 채 무관심한 대신들 옆을 스쳐 지나갔던 그 역사서, 동국통감의 준엄한 경고가 잊혀가던 시대의 그림자는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자는 현실이 되어 조선 팔도 전역을 거대한 불길로 집어삼키고 말았죠. 1592년 조상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땅에 동국통감이 그토록 경고했던 재앙이 거짓말처럼 도래하고 만 것입니다. 대륙 너머 명나라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동쪽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강력한 인물이 천하를 통일하며 이웃 나라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그의 야망은 결국 현실이 되어
수많은 왜군이 부산 앞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외면했던 국방의 허술함은 그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죠. 부산진과 동래성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벽 위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던 병사들과 백성들의 절규는 거대한 침략의 파도 속에 덧없이 쓰러져갔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왜군은 한양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경상도와 전라도의 주요 거점들이 차례로 함락되고 조선의 방어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무참히 짓밟히는 국토를 보며 백성들은 혼비백산 달아났고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결국 백성을 뒤로한 채 의주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찬란했던 한양의 궁궐들은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해가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백성은 갈 곳을 잃고 나라는 불길에 휩싸이는 참혹한 상황. 역사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조선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을까요? 먼지 쌓인 서고에 잠자던 동국통감의 경고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었음을 말이죠. 외세의 침략에 대한 무방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내부 분열. 역사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탐욕과 무관심 속에 묻혀버렸던 겁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지는 순간 비로소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그 경고가 얼마나 준엄하고 절실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땅 위에서 비로소 동국통감의 페이지마다 새겨진 과거 왕조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지금 조선이 처한 현실을 예언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무참히 짓밟히는 국토와 쓰러져가는 나라를 보며 이름 없는 백성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죠. 그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각지에서 의병들이 봉기하여 예적에 맞섰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사냐에서는 괭이와 낫을 든 농민들이 혹은 붓을 든 유생들이 목숨을 걸고 예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과 함께 기적같은 승전보를 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옥포해전과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등 연이은 승리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죠. 무참히 짓밟히고 불타버린 국토 위에서 조선은 비로소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시작했던 겁니다.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었던 동국통감의 경고를 뒤늦게나마 깨달으며 조선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